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오늘은 파이어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방법 중 예금과 주식, 주식 중에는 성장주와 배당주, 그리고 커버드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중의 기본, 예적금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익을 다 쓰는 욜로족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냥 일반 은행 계좌는 이자가 소수점 단위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닌 저축하는 금액은 적금 혹은 예금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지만 예금의 비중도 있습니다. 우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비상금으로 3개월치의 생활비를 발행어음형 RP 계좌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금처럼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깨게 되면 중간에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예금이 아닌 매일매일 이자가 나오는 발행어음형 RP에 넣고 있습니다. 현금도 종목이라는 주식시장의 명언이 있습니다. 저 역시 폭락장을 대비해서 일정 비율의 현금 혹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초단기채 채권 ETF입니다. 한국장에서는 CD금리 ETF를, 미국 시장에서는 외화 RP와 SGOV 초단기 채권을 사놓고 있습니다. 외화 RP는 ETF와 다르게 수수료가 없지만 미국 시장이 열린 밤에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 폭락장이 왔을 때 즉시 매도하고 주식을 구매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 나눠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은 이자가 거의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는 목적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대신 자산을 모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금으로 모으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면서 최소한 물가 상승률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선택이 아닌 이유는 비슷한 안정성을 가지면서 조금 더 이자가 높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이어를 이룬 이후에도 주식시장의 하락 때 자가배당을 위해 자산을 깎아먹지 않으려면 항상 자산의 일정 비중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어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가보면 성장주를 투자하냐 배당주를 투자하냐로 논쟁이 많습니다. 이전에 공개한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저 역시 한쪽에 올인하지 않고 대부분의 성장주와 약 20%가 안 되는 비중으로 배당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두 종목의 장단점을 말해보려 합니다. 파이어족은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여 자산을 모으고 이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으로 월 생활비를 커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자를 통해 자산의 증가에 초점을 잡는 분들은 성장주 쪽으로, 자본소득으로 월 생활비 충당에 초점을 주면 배당주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있습니다. 시장은 횡보하더라도 성장주들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시장 지수인 S&P 500보다 나스닥의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성장주 비중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의 상승을 노린다면 성장주 투자가 맞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점은 장기 투자를 할 경우 과세 이연이 된다는 점입니다. 성장주는 배당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배당세 15.4%를 중간에 내지 않아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승률이 크다는 점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같기에 투자 시기에 따라 초반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횡보를 하는 경우 자산의 증가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파이어를 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이라면 쉽사리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당주의 장점은 안정감과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성장주의 장점으로 배당세를 이연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배당을 받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한 배당은 배당주가 10에서 20% 하락하더라도 배당 받아서 물 타면 되겠지 싶은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 손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배당주 역시 주식이므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게 되는데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성장주에 비해 더 크므로
장기 투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률이 성장주에 비해 적으므로 투자 초보자 혹은 안정지향적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게다가 배당으로 소득이 있기에 횡보나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배당받은 금액을 홀랑 써버리는 경우 자산 증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은퇴를 한 후에는 배당금을 전부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생활비를 위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직 은퇴를 하지 않고 월급이 있어서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오늘 배당금 들어왔으니 이걸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지 않아도 될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산 증가에 방해가 됩니다. 배당주가 성장주 못지않게 토탈 리턴을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배당금을 전액 되투자하는 경우일 뿐입니다. 여기서 세금에 대한 추가 단점이 나오는데요. 배당금은 절세계좌에서 구매한 게 아닌 이상 배당세를 먼저 떼고 나옵니다. 즉 100% 성장주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절세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미국 주식의 배당금은 더 이상 세금을 이연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금을 미국에 원청 징수하고 받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따로 보전해 준 것이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쉬운 변화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자산 증식을 위해서 나에게 적절한 성장주와 배당주 비율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커버드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출을 해서 코스피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커버드콜의 분배금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많은 점과 코스피가 하락하더라도 저점을 2,500 정도로 생각했고 이렇게 될 경우 받을 분배금이 역시 대출 이자보다는 약간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코스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정책 성향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이고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위 내용만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위클리 콜매도 옵션을 통해 높은 분배금을 주는 2, 3세대 커버드 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커버드 콜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하는 이유는 극한의 콜옵션 매도를 통한 30에서 40%에 달하는 초고배당 1세대 커버드 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분배금은 높은 비중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이고 이는 하락장에서는 그대로 손실을 보지만 상승장에서도 상승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즉 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위 단점을 보완한 게 2세대 커버드 콜입니다. 이는 콜옵션의 비중을 줄이고 추종하는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분배금은 낮아졌지만 상승장에서 추종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그대로 하락하는 건 커버드 콜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변함은 없습니다. 코덱스 200 위클리 타겟 커버드 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분배금의 재원인 콜옵션의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구조적인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2.5세대다, 누구는 리스크를 더 줄였기 때문에 3세대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종목에 대한 실투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커버드콜의 논란 중 하락장에서는 똑같이 떨어지고 상승장에서는 못 쫓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원금을 깎아서 분배금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을 기본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90%는 코스피 200, 10%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90%에 달하는 코스피 200은 떨어지지만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금액만큼의 수익이 있습니다. 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락의 약간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90%의 코스피 200은 같이 상승하지만 나머지 10%의 콜옵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승장의 수익을 따라가지 못하고 콜옵션 매도 수익만 있게 됩니다. 코스피 200의 상승률에서 콜옵션 매도 수익 금액의 차익만큼은 못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횡보장에서는 얼마만큼 등락하면서 횡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분배금을 재투자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은 콜옵션 매도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변동하는 자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앞선 계산에서 콜옵션 매도 수익 변수가 매번 다르게 되는데 종목이 추구하는 분배금 비율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차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콜옵션 매도 수익만으로 분배금을 커버할 수 있다면 원금은 깎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콜옵션 매도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이 분배금보다 적게 되면 정해진 분배금을 주기 위해 원금을 깎아먹게 될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원금을 깎아서 준다는 주장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콜옵션 매도의 가격은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갑니다. 시장이 크게 상승할 거라 생각해야 콜옵션 매도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살 테니까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코스피가 과연 우상향할 것이냐입니다. 코덱스 200 타깃 위클리 커버드 콜이 나온 이후로 코스피는 거의 우상향해왔습니다. 즉 아직은 원금을 까먹은 경우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가 NAV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박스피가 다시 돌아와서 횡보하거나 이전 지수로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어 콜옵션 매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원금을 지킬 수 있느냐는 저도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 종목을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신 큰 장점 중 하나는 옵션 수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냥 고배당주로 인지하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구조를 알고 장점과 리스크도 같이 알고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금과 성장주, 배당주, 커버드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